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준의 시즌 1 마지막 6번째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한 내용을 다뤄보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말이 거꾸로 나왔는데 좀 복잡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복잡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쪽,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맞닥뜨리면 되게 곤란해하시는 어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컨셉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직접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자신은 없는데요. 하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컨셉, 그리고 또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다루면서 우리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사실은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기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의 지식이 아직 다행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떠한 프로그래밍적 객체, 즉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오브젝트의 특징은 이제 자신의 데이터를 외부랑 공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외부 사람은 이제 오브젝트를 통해서만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룬 리스트라든지 혹은 문자열과 같은, 심지어 숫자와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것들도 사실은 다 객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후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고, 그런 우리가 다뤄야 될 오브젝트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이걸 정확히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실 앞서 다루기도 했었고요, 조금씩. 그 다음에 이걸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객체라는 것들을. 하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혹시 다른 객체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뭐 판다스라든지 혹은 넘파이에 있는 다양한 객체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들이 어떤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컴퓨터 세계에 물체있다는 사실을 앞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뭐 메소드라든지 혹은 뭐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트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이제 객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dir이라는 이 함수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혹은 메소드를 다 보여줘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보면 익숙한 것들도 뒤에 가면 좀 있습니다. 뭐 어펜드도 저희가 본 적이 있고요. 뭐 인덱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ort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되게 많이 쓰는 건데요. 이제 뭐 ABCD 순서대로 이제 그걸 한다든지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순서를 이제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과정을 이제 얘기는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제가 타이핑한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제 판다스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오브젝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혹시 자신이 보고 있는 이 글자가 이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 앞에 글자가 대문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대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애트리뷰트, 속성이거나 혹은 메소드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개발자에 따라서 이제 개발자가 괴팍한 사람이면 이런 규칙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밍계에서 다 지키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것이 오브젝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컨스트럭터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예전에 본 기억으로는 여기 컨스트럭터라는 내용이 있죠. 컨스트럭터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설계도에서 인스턴스라는 이제 실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넘기겠죠. 이제 저희가 함수에서 봤다시피 파라미터를 넘겨야 할 때도 있는데요. 가끔씩 그 오브젝트의 형성에 있어서도 그때 여기서는 데이터라는 파라미터, 인덱스란 파라미터, 컬럼이란 파라미터,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커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패싱을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것들은 이제 디폴트가 정해진 경우도 있어요. 디폴트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인지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컬럼하고 인덱스는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 프레임이 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도는 똑같지만 똑같은 표지만, 즉 한쪽에는 이제 뭐 A 가게의 어떤 매출 현황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객체에는 B의 가게의 그런 수익 현황을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구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체를 여러 개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그래서 다양한 이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넣을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다른 데이터를 넣어주면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더라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객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설계도를 역할하는 걸 클래스라고 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컨스트럭터인데요. 그 컨스트럭터도 한 개의 메소드의 일종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메소드의 파라미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그 인스턴스에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속성이나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인덱스라는 이 .index라고 적어주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라는 어떤 애트리뷰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세하게 다루게 되면 이제 정확히 인덱스가 뭔지를 다루게 되면 그냥 표에서 이제 행의 각각의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번호나 혹은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트나 혹은 이제 그 딕셔너리랑 다르게 그 값들을 따로따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처럼 이제 키 밸류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순서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독특한 형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의 로 부분을 이제 그 로의 라벨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같은 경우에는 컬럼 라벨을 얘기하는 거겠죠. 컬럼이라는 건 이제 열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항상 헷갈리는데 이게 그 선형대수를 조금만 배워도 그게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 헷갈려요. 이제 영어로 하면 확실한데 이제 한글로 하려니까 항상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제 그 이런 애트리뷰트를 또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애트리뷰트가 아니고, 여기 잘 뒤져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애트리뷰트가 아닌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가로가 붙어 있죠. 얘들은 가로 안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소드인 것이죠. 함수. 그러니까 오브젝트 내에서 가할 수 있는 함수인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민인 걸로 봐서 아마 그 데이터 프레임의 어떤 평균을 구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떠한 값이 리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큐멘테이션을 읽으면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무엇은 메소드고 무엇은 애트리뷰트고 그 다음에 무엇이 컨스트럭터라서 이제 내가 이 그 데이터를 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어떤 것들 패싱을 해줘야 되는구나. 근데 그 패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패싱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형을 패싱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친절한 어떤 도큐멘테이션은 이렇게 예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또 커스텀으로 제작된 다양한 오브젝트도 있고, 실제로 여러분만의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자신만의 오브젝트를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우리가 조금 기존에 나와 있는 표라든지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다루어야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오브젝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도 한다.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내부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6개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가 이제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어떻게 알아가시는 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그 강의에서 개선돼야 할 상황이 있거나 시즌 2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다루면 좋겠고, 또 시즌 1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다거나 어떤 부분들이 좋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마음에 드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같은 것들로 저희한테 어떤 영상이 좋았는지, 또 이제 시즌이 좋았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즌 2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가 항상 그렇게 뭐 거슬리진 않더라도 조금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그 구독과 좋아요를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같이 이 영상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이었습니다.